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재에 가까운 그 우한폐렴 난리를 몰고 온 정권이 총선 앞두고 이 짓을 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반대 진영은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격으로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저절로 총선을 대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대 모든 선거 때 그랬어요. 근데 여건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지금 목숨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경제를 다 망가뜨려도 이 와중에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수도권에 통합당이 고전을 하고 있다. 한 달 남았는데 수도권 판세가 아직도 먹구름이고, 황교안은 겉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에서도 최근에 아직도 20% 이상 지금 이낙연한테 뒤지고 있고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강벨트니 어쩌니 한데도 다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 경기도에 잘 나가는 통합당의 현역들도 지금 접전 중에 있다. 자, 그런데 이 김형호 공관위는 자르는 거는 잘하는데 거기에 집어넣는 사람이 엉망이다. 그러니까 영 수준이 안 되는 자들을 자른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르는 사람은 좀 문제는 있어도 선거는 잘하는데, 자, 그 자리에 자르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명분이 있거나 실질이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자를 뜬금없이 갖다 넣어서, 그리고 또 김영호 욕심도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을 데려오니 어떠니 하는데 김종인은 오늘 또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저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날 데려갈라 그러면 나도 조건이 있다 말하면서 공천이 잘못된 상황에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 공천 과정에서 영남이나 수도권에 친박계 의원을 자른다거나 그 반발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은 문제는 빈자리에 기어 들어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김영호의 영향으로 진입하게 됐다. 이런 상태라면 황교안이가 찾아와도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 한 거예요. 자, 이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갈 때는 공짜로 못 가고 내 지분도 좀 챙기고 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생각대로 좀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내가 나서지. 내가 너네들 얼굴마다만 할 거냐. 그럴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선거가 이길만 하면 이 사람의 조건이 약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한 2, 3주 전에 김종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선거가 이길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있게 이야기를 안 하니 빨리 안 오고 시간이 걸렸죠. 왜? 이길만 하니까 성의있게 이야기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좀 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놓고 찾아도 안 가니. 그러니까 또 중간에 김종인이가 아니 나 뭐 연락도 안 오고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성의 있는 척 했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맡아볼까 했는데 수도권에 지금 상황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자, 이러니까 까딱 잘못하다가 맡았다가 바가지 덮어 쓰겠다. 이렇게 지금 또 생각도 들고, 그럴 것 같으면 내 칼라대로 해보고 뭐 바가지를 쓰더라도 쓰겠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통합당 내부에 실제로 이 김형호가 지 가까운 사람을 집어넣었다라는 게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사천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자기는 아니라고 물론 우기겠지만은 쫓아낸 자리에 결국 김형호가 지 사람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인 씨가 이야기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과연 이 통합당이 들어줄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황교안은 오늘 이 최고위원회에서 김형호 때리기를 했다. 그래서 김종인을 데려오기 위해 김형호를 좀 공격한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이 김영호의 사천, 즉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공천 논란이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직후 황교안이 지금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공천의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다. 당 안팎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보며 현재까지 공관위 결정의 일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며 모든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총선의 뜻을 모아 압승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공관위 위원장과 위원들도 다시 검토해달라. 일부 불공정 사례가 지적되고 내부 반발도 적지 않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황이 재검토해야 될 공관위의 일부 결정이 어디에 누군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배경으로는 경남 양산 공천을 했다가 배제됐던 홍준표가 황교안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최고위에 기다리겠다 말을 했고, 그런데 황교안이 홍준표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일단 김종인을 의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이 김종인을 데려올라니 김종인이가 공천이 잘못된 게 많은데 김영호가 그 문제가 있다. 이걸 해결 안 하면 갈 수 없다. 무조건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가서 선거 어떻게 이기냐. 이랬으니까 자기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황교안이 김영호를 견제했습니다. 김영호가 당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 이석영 공관위 부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서 공관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제의하면 우리가 다시 논의할 거다. 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김종인과 관련해서는 공천권을 선대위원장에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안 그래도 복잡한 집구석에 황교안, 김영호, 김종인이 공천에 이견을 보이고 있고, 또 지금 공천 탈락한 원외 위원장들 17명인가가 황교안 지역구에 몰려가가지고 지금 농성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황교안의 척근들이 의외로 공천에서 상당히 배제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황이 지금 자기 종로 선거에 저렇게 방역통 메고 매일 다니고 있대요. 일관성 있는 입장에서는 저걸 가지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방역통 메고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야당 대표로서 할 일이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 당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당 지지율이 0.7% 오른 41.7, YTN 리얼미터요. 이게 3월 6일까지 한 조사입니다. 통합당이 0.2% 오른 31.2예요. 통합을 했지만은 과거에 한국당일 때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만큼 나왔어요. 여전히 10% 이상 찌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 87석을 휩쓸었고, 당시 새누리당은 34석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로에서도 황교안이 한 22%쯤 지는 조사가 최근에 한국일보 조사에서 나왔고, 한강 벨트에서도 이기고 있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어요. 자, 물론 이런 여론조사와 다르게 선거를 직접 하면 이 간격이 확 줄어들 거라고는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다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오세훈도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월에 김용태는 아직 사무실도 제대로 못 열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다들 고전을 하고 있고, 남양주에서는 30대 이 청년을, PC방 한다는 청년을 거기 남양주에다가 갑자기 어딘가에 공천을 해버렸어요. 그 서울에 뭡니까? 저 안철수 있던 노원, 병에 있던 사람을 뽑아다가, 그건 이준석이 주고, 그 다음에 퓨처메이커라고 무슨 청년공천지역이라고, 그냥 있어도 쉽지가 않을 건데 정치 노련하게 캐리어가 화려한 사람도 청년을 봐주려면 차라리 비례대표를 하나 주든지 하지, 그런 데다가 꼽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 연고도 없는 사람을, 지역을 갈고 닦은 사람을 해도 될 지원찮을 건데 애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주변에 있는 남양주에 또 옆 지역구들도 다 지금 어렵게 됐다라고 폼생폼사로 주변까지 다 죽이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김종인이가 간다는데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통합당이 저렇게 이 기득권의 측면에 서서 심지어 문 정권하고 견을 이렇게 담합하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에 보수층에서 떨어져 나갔거나 기존의 보수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계층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심지어 새로운 보수당을 지지하던 6%쯤 되는 그런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한 만큼도 효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당도 갖고 왔으면 적어도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안철수 당의 반,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율, 그리고 기존의 한국당의 지지율까지 합쳐서 통합당의 지지율이 나와고 그보다 더 나와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지지율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이 수구 기득권 정당으로서의 형태에 한 발도 못 나갔고, 김종인을 데려온다 하지만 그 김종인 한 명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보면요, 기득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미국 대선이 보여줘요. 누가 보더라도 바이든은 여러 가지 의혹으로 끝난 것 같아 보였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 샌더스,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강성 샌더스가 민주당을 장악하는 걸로 보이니 다 달라붙어 가지고 슈퍼 화요일 지난주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미니 화요일 두 군데에서 그냥 순식간에 죽은 바이든을 살려내고 다 사퇴해버리잖아요. 중간에는 다 사퇴하면서 바이든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에는 샌더스를 지지해야 됨에도 지지하지 않고 그냥 바이든을 후보로 사실상 오늘부로 만드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 후보는 바이든이 돼버린 겁니다. 자, 저거는 트럼프를 꺾자. 그런데 트럼프를 꺾으려면 샌더스로는 안 된다. 이제 그걸 가지고 바이든으로 몰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 통합당의 행태가 가만히 보면 문재인을 꺾자. 그러면 문재인을 꺾으려면 문재인을 꺾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민주당 주류가 순식간에 바이든을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재인을 꺾을 길이 분명히 있는데 한마디로 문재인을 꺾을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총선을 문재인 심판으로 만들면 그냥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을 어떻게 차곡차곡 추락시키겠다라는 그 로드맵을 유권자들에게, 보수 유권자들에게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을 쫓아낸 다음에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대선까지 유권자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겨냥해서 국민들 앞에 문재인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라는 로드맵, 즉 탄핵을 6월 1일부터 추진하겠다. 그런 거 구체적인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문정권을 심판하게 힘을 모아주라. 문정권 싫은 사람 다 모여라 그래요. 그런데 뒤 한편으로 보면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문정권과 딜을 쳐서 겨워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정말로 문정권 심판한단 말이 사실인가에 대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순식간에 다 죽었던, 비리로 망가져버렸던 바이든을 되살려 내어서 그야말로 대선 후보를 만들어버리는 부분은요, 기득권의 행태기는 하지만은 일종의 이유라도 있어요. 왜? 샌더스를 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치르는데 그것도 다 망해버리고 트럼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기고 국회의원 선거도 살리려면 바이든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죽어라 하고 싹 죽이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합당이 목표가 뭡니까? 총선에서 문재인을
완전히 박살내어서 문재인을 곧바로 심판하고 괜찮은 정책을 국민 앞에 개혁 정책을 내놓아서 서민을 위한, 그래서 대선을 먹겠다라는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대선 후보라고 지지 보내고 아직도 뭣도 모르는 좀 모질하는 사람들은 황교안을 대선 후보라고 차대황이라 부른다며, 차기 대통령 황. 근데 그놈의 황교안은 기자회견을 해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총선 이기면 개헌한답니다. 미안하지만 황교안 말대로면 다음 대선은 없는 거예요. 그럼 대선 후보가 아니지요. 바지지요, 바지. 스스로가 대선 후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표를 모으겠어요? 어떻게 문재인을 심판해요? 개헌하려면 심판 안 하고 너끼리 지금까지 우리끼리 있었던 과거는 다 덮고 서로 걸고 있는 거는 다 풀어주고 악수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자 해야 개헌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개헌에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래서 전선이 형성이 안 되고 전선 형성이 안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요, 이 우한 폐렴의 와중에도 진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